이번 시간에는 JDBC를 이용한 응용 예제로서 추소록에 대해서 학습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광수생각입니다. 이런 말은 실례일지 모르지만 며칠 전까지도 자네 부인은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자네를 못살게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늘 상냥하게 대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고 있죠. 그러자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나이를 먹는 증거라고 말해줬죠.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거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가 마음을 젊게 갖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라저 라우나탄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바쁘지 않을 때보다 바쁠 때 더 행복하다. 의미 없는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그때 더 몰입하고 삶에 만족하게 된다. 몰입감과 만족감은 결과에서 행복을 얻으려 할 때와 반대로 과정에서 행복을 얻으려 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행복은 과정이어야 합니다. 비록 결과가 안 좋아도 과정이 행복하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행복한 것이 되겠지요.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JDBC를 이용한 JSP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그램의 응용 예로 추소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동 프로그램 예에서는 MVC 패턴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UI를 작성하기 위한 V, 컨트롤러를 위한 JSP, 컨트롤러, 그 다음에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는 JSP 빈저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활용하는 예로 한번 구현해 보기로 하죠. 실습을 위해서 우리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북이라고 하는 폴더를 추가하기로 하죠. 다음은 주소록 프로그램의 기능 분석 단계입니다.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능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 분석은 결국 우리가 설계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되 우리는 MVC 패턴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설계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주소록이 가져야 되는 프로그램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우리 주소록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는 그 정보가 필요하겠다. 주소를 수정하는 기능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소를 삭제하는 기능도 필요하겠다 그랬네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색하는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사람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주소록의 해당 이름의 자료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소록의 목록은 최근에 등록한 자료를 가장 위에 표시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할 때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회사, 그리고 필요한 메모,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한 메모 이런 것들을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수정할 때는 사전 정의되어 있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읽어와서 입력 폼에 표시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게 하겠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은 수정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하나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주소록 목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쿼리를 써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select 쿼리를 쓰면 되겠죠. 자, 주소록 목록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개수가 많겠죠. 그 많은 개수의 자료를 가져올 때 우리 while문을 통해서 result set을 순회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array list라고 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는 무슨 쿼리를 쓰면 돼요? 레코드 하나 추가하면 되니까 insert into 쿼리를 쓰면 되겠네요. 주소를 수정할 때는 무슨 쿼리를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주소를 수정하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레코드의 일부 내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주소를 삭제한다. delete from 쿼리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능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시켜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검색 기능이 있다면 검색은 무슨 쿼리를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select 쿼리를 이용해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주소록 프로그램의 화면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ddresslist.jsp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소록 목록을 나타내주는 화면이며 메인 화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실행하면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JSP 페이지에는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쁜 모양으로 화면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address insert.jsp 페이지는 새로운 주소를 등록해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HTML 폼 태그로 구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입력되는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ress modify.jsp는 주소를 수정해 주거나 삭제하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주소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읽어와서 인풋 태그에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인정을 한 후에 동작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efault.jsp라고 하는 JSP 페이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 얘네들은 그냥 시작 페이지, 홈 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작업들은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컨트롤러를 불러서 실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호출할 수 있는 용도로서 default.jsp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실행을 할 때는 default.jsp에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ddress controller.jsp는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역할을 합니다. C 역할을 합니다. 이 컨트롤러에서는 전달된 액션 값에 따라서 동작을 구분하게 되겠는데 이 컨트롤러가 가져야 되는 액션으로서는 리스트, 목록 페이지를 보여주겠네요. insert, 데이터를 입력하는 주소를 입력하는 페이지를 보여줄 겁니다. 에디터, 주소를 편집하는 거니까 수정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업데이트, 수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바꿔주는 변경하는 쿼리를 실행할 겁니다. 딜리트, 삭제하는 쿼리를 실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액션 값에 따라서 동작이 구분되겠습니다.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address book 밑줄 error.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공용 스타일 시트로서 address book.css라는 스타일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타일 시트를 적용함으로써 화면이 통일된 모습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록의 목록 화면입니다. 위에 제목으로 주소록 목록을 보여주고 그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주소록 등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페이지들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테이블에 이제 우리 보여주는 목록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목 태그를 봤더니 녹색의 바탕화면과 흰색의 글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용들은 까만색 글꼴, 바탕은 연한 초록색으로 이제 처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에 앞쪽에 보니까 글 번호 위치에 우리는 하이프링크가 잡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프링크를 통해서 갑순위 정보, 홍길동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고자 할 때 저기를 클릭하면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총칭 우리 이제 녹색 바탕에 까만색 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우리는 CSS에서 등록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목록을 구현할 때
CSS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CSS가 적용된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봄으로써 CS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CSS가 적용이 돼서 우리 테이블의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일된 느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네요. 그리고 위쪽에 앵커 태그, A 태그를 이용해서 주소록 목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고, 취소를 누르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을 삭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소를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주소를 수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자료를 읽어와서 태그에다 표시를 해줄 거다 그랬죠. 그래서 생긴 모습은 우리 입력을 할 때의 폼과 거의 같게 생겼지만 달라지는 것은 이 페이지로 이동할 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읽어와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자바 클래스 두 가지를 만들도록 하죠. 자바 클래스에서 하나는 어드레스 bin.java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빈저 클래스, DO,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DO 클래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DO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와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겠네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때, 이동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ddressbook.java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얘는 DAO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얘를 자세히 보자면 등록하는 작업, 수정하는 작업, 삭제하는 작업, 조회하는 작업 이런 네 가지 DML 영역의 쿼리문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러도 이번에는 이제 적용을 하기로 하죠. 컨트롤러는 뷰와 모델 사이의 중매쟁이 역할,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컨트롤러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시작 페이지, 홈페이지로 디폴트 페이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디폴트 페이지에서 컨트롤러로 넘어갈 때 초기에는 액션 값을 리스트, 목록으로 주게 될 겁니다. 리스트, 목록을 주게 되면 우리는 DAO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읽어오게 될 겁니다. 그 읽어온 자료를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address list.jsp 페이지로 호출해 줌으로써 화면에 나타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온 자료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컨트롤러 위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컨트롤러 JSP 페이지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뷰 페이지로 보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 방법을 이용해서 속성에다가 넣어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뷰 페이지에서 속성 값을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죠. 이때 컨트롤러에서 address book.java 파일, DAO 파일을 호출할 때 필요하다면 DO 클래스, address bin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 페이지에서 컨트롤러 페이지 경유해서 모델로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빈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좀 더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O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 그 멤버 변수는 뭐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들은 이쪽에 인서트에서 넘겨주는 컨트롤러하고도 같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구성하고도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일치해야만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드레스 인서트나 어드레스 모디파이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컨트롤들과 멤버 변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조 그런 일치 관계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러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구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액션 값을 읽어드립니다. 액션 값은 우리 입력을 하는 뷰 영역에서 우리에게 그 액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액션 값을 읽어드리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액션 값은 리스트이거나 인서트이거나 모디파이이거나 업데이트이거나 딜리트이거나 5개 중에 하나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action.equal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링 자료는 참조형 자료였죠. 참조형의 경우에는 같다, 같지 않다에서 기본적으로 같다 또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C샵에서는 우리가 이런 연산자가 가능했었죠. 그러나 C샵 언어가 아닌 자바 언어에서는 참조형 자료에 대해서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ction.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액션에 들어있는 값과 리스트가 같은지를 비교하고 action equals insert를 함으로써 액션에 있는 게 insert와 같은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액션에 따라서 해야 되는 작업이 각각 달라지게 되겠네요. 걔네들을 if, else if 구조로 쭉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액션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액션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개입니다. 목록 구현하기 위한 리스트, 삽입 구현하기 위한 인서트, 변경을 하기 위한 모디파이,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변경하기 위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를 하기 위한 딜리트 5개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주소록 목록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드레스 북 클래스, DAO 클래스에 getAddress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과가 날아오게 되는데 결과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라고 그랬죠. 목록은 여러 개다. 그래서 걔네를 담을 수 있는 클래스, array list를 이용한다 그랬네요. array list에 담아와서 우리 address list 페이지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신규 주소를 등록할 때에는 우리는 그 address insert.jsp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은 후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address book 클래스의 insert address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기로 하죠. 이때 입력되는 자료가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address bin이라고 하는 do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주소 수정에 대한 그 내용을 입력해 주는 화면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인서트 페이지하고 동일하되 기존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address book 클래스에서 getAddress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getAddress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코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의 레코드를 가져오기에 적합한 클래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address bin 클래스입니다. 그 address bin 클래스에 저장한 다음에 address modify.jsp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고 거기에 그 address bin으로 입력받은 내용들을 우리는 처리를 그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주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정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작업입니다. 수정된 자료를 address book 클래스의 modify address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처리해 주게 되는데 이때도 이동해야 되는 자료가 여러 개가 되겠죠. 그 여러 개의 자료를 동시에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address bin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주소를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주소 삭제는 기본적으로 id를 입력받아서 delete address 메서드를 실행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별건 아니죠. 자, 이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address book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직접 생성을 해 보도록 하죠. 테이블을 생성해 주는 쿼리문은 create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하죠. 필요한 필드를 나열을 해주는데 그 필드는 어떤 자료를 가져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제약 조건을 붙여줍니다. id는 not null, 값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null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primary key, 기본 키, 주 키를 지정을 해뒀네요. 그 다음에 identity를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으로 번호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앞에 있는 1의 값은 초기 값, 뒤에 있는 1의 값은 정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레코드를 입력하면 1번, 두 번째 레코드를 입력하면 2번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네임의 경우에는 not null 값은 허용하지 않는 제약 조건을 부과했네요. 이메일과 텔레폰은 기본적으로 값을 넣지 않아도 동작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생일은 null 값을 허용할 수 없었네요. not null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료는 date time 되어 있습니다.
컴퍼니 회사죠. 회사 이름은 and variable character 가변 유니코드 캐릭터로서 10자로 지정을 해뒀네요. 난 널 값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메모의 경우에는 and variable character 20자로 이제 20자 이내의 한글 포함 글자로서 이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널 값은 허용이 되는 상태이죠.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을 미리 생성하고 기본키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때 여기 그 ID 필드를 지정할 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런 다음에 alter table을 통해서 add constraint 제약 조건을 추가한다. add constraint. 그 다음에 여기는 constraint 이름 PKID라고 하는 거네요. 프라이머리 키, 주키, 기본 키를 부과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속에 있는 ID는 ID 필드 이름이 되겠죠. ID 필드에다가 기본 키를 추가해주는 기본 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주는 구문을 후속으로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된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성된 테이블을 확인해 줄 때는 우리 테이블 밑에 어드레스 북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디자인 눌러주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누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우리 원하는 대로 이제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는지 쿼리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준 것들이 정상적으로 테이블 생성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우리 기본 폼으로 입력해 보기로 하죠. insert into 구문을 쓴다 그랬습니다. 사실 into 생략해도 가능하죠. 어드레스북 테이블 이름이죠. 여기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필드들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필드가 입력 요소로 필요하겠네요. 위에 테이블 ID 값도 있는데 왜 ID 값은 입력 안 해요? 그렇죠. 우리 ID에는 ID 사양을 지정을 해뒀죠. ID 사양을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그 기본적으로 ID 값은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name, 이메일, 텔레폰, 버스, 컴퍼니 메모에 해당되는 홍길동,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저기 컴퍼니 소속회사, 그 다음에 메모 이렇게 6개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홍길순도 넣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 널값 허용은 널이라고 값을 줘도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다음은 DO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놨던 테이블의 구조는 이런 형태의 구조죠. 이 테이블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ID, name, 이메일, 텔레폰, 버스, 컴퍼니, 메모 이렇게 총 7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으니 DO 클래스에도 7개의 필드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ID의 경우에는 우리 정수값으로 정의했고 나머지는 다 실수죠. 생일은 데이터 타임이었는데 생일은 데이터 타임이지만 우리가 그 입출력할 때는 글자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해줬네요. 각각의 멤버 변수 가장 앞쪽에 봤더니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프라이빗은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테이블의 필드 구조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DO 클래스는 그걸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메뉴의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실행하게 되면 주르륵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 중간 생략되어 있으니까 좀 더 줄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통해서 걔네들 필요한 7개의 필드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Get ID, Set ID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메서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DAO 클래스입니다. DAO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 컨텐트 어드레스에서 new other 클래스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겠고 패키지, name, 그 다음에 generate comment를 체크해 줌으로써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메서드가 필요한데 일단 목록을 먼저 구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인서트에 해당되는 것, 모디파이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 딜리트에 해당되는 것 차근차근 후속으로 구현하기로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어드레스북 내에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해주는 커넥트 메서드, 연결을 해제해주는 디스커넥트 메서드, 그 다음에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get address list
메서드 이렇게 세 가지 메서드를 먼저 구현하고 목록을 쫙 보여준 다음에 추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ressbook.java DAO 클래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지정되어 있네요. 패키지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java.sql. 별표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임포트 구문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그 다른 것들도 그 몇 가지가 여기에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어드레스북을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커넥션 객체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들을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로 실행할 거고 우리는 그냥 스테이트먼트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만 이용하기로 하죠.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넥션 풀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예제입니다. 만약에 커넥션 풀 동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주석 처리된 부분을 살려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커넥트 메서드입니다. 커넥트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연결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 영역은 커넥션 풀을 이용하지 않을 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커넥션 풀을 지정했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커넥션 풀에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옛날 방식 그냥 하나하나 연결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영역은 커넥션 풀을 이용할 때 이 내용이 되겠네요. 연결하는 거 이닛 컨텍스트 만들고 엔블롭 컨텍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우리 그 JDBC MS/SQL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링크를 구해낸 다음에 ds.getConnection 그러면 커넥션이 만들어졌었죠. 오류가 있으면 캐치 영역에서 실행되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커넥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의 연결 해제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연결할 때 모든 리소스 반환은 디스커넥트에서 실행하기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not null이면 이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할 때는 prepared statement.close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prepared statement를 해제하겠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캐치 영역이 실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커넥션 객체가 있는지 확인하죠. 커넥션 객체가 null 값이 아니면 커넥션이 존재하죠. 그런 경우에는 connection.close 메서드를 실행하면 연결이 해제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록 전체 목록을 가져오는 건데 주소록 전체 목록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리스트 형식으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어드레스 리스트에 들어있는 레코드 하나하나는 무슨 형이다? 그렇죠. 어드레스 빈 형태입니다. 따라서 제너릭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get address list는 반환형이 어레이 리스트이긴 한데 자료형은 어드레스 빈 형태다.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거죠. dis.connect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됩니다. connect 메서드는 앞에 그 두 페이지 전에 우리가 기술을 해두었죠. 자, 데이터를 가져갈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을 해줍니다. 어레이 리스트 어드레스 빈형 각각의 레코드는 어드레스 빈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정의를 해주고 그 이름은 어드레시스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new array list 형태로 이제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만들어졌네요. 다음 우리가 목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select 쿼리문을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쿼리문은 select 별표 from address book이 되겠고 우리는 최근 자료를 위에다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order by 정렬을 해주는데 id를 기준으로 descending order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 주면 가장 최근에 올린 주소록들이 가장 위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prepared statement를 만들도록 하죠. connection.prepare statement 메서드 실행하면 됩니다. 이때 쿼리문 필요하죠. 그래서 SQL 구문을 인수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하게 되면 execute query 메서드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면 레코드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 레코드를 result set에다 담아두기로 하죠. 자, 이제는 그 result set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result set은 기본적으로
읽기 전용 read only예요. 그 다음에 forward only 전진만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그 result set입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while 구문을 통해서 rs.next 그러면 다음의 레코드를 읽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 true면 일 처리를 해주고 또 while에서 다음 줄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처리해주고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처리해주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 while 구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자, while 구문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어드레스 빈 클래스를 이용해서 addr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었네요. 자, addr은 우리 어드레스 빈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필드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rs에서 id 필드를 가져옵니다. id는 인테저로 되어 있죠. 그래서 get integer rs.get integer 괄호 속에 id 필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어드레스 필드의 set id에다가 추가를 했네요. 지금 현재 요 id를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rs.getString name을 통해서 새로운 필드 하나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 필드 추가해줬죠. 같은 방식으로 텔리폰, 벌스, 컴퍼니, 메모까지 땡땡땡땡 이렇게 추가가 됐을 겁니다. 4개가.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제 어드레스 빈의 객체는 완성이 됐네요. 요 놈들을 addresses.add라고 하는 메소드 실행을 해서 array 리스트에다가 추가하게 되면 레코더 하나가 이제는 추가가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레코더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을 거예요. 다음 자료를 읽은 다음에 그 레코더 하나를 읽고 ID, name, 이메일, 텔리폰, 버스, 컴퍼니, 메모 이렇게 읽은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순회를 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 array 리스트 내에는 어드레스 빈 형태로 ID, name 이런 쌍들이 있는 레코더들이 이제 화면에 array 리스트의 요소들로 이제 추가가 되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result set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rs 리소스를 반납하면 되겠네요. rs.cross 해주면 되겠습니다. 캐치 영역은 오류가 있을 때 처리하는 영역이죠. 오류 없으면 건너뜁니다. finally 모든 경우에 다 이 finally 들어가야죠. 여기에서는 disconnect를 해줌으로써 연결 해제합니다. 우리 연결 해제 disconnect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해제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 스테이트먼트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션 해제해주고 이 두 가지를 해제해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리턴을 통해서 어드레시스 넘겨주게 되면 그 이제 리턴을 타고서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default.jsp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디폴트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 역할을 하는데 달리 말하면 홈페이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얘네들은 MVC 패턴에서는 늘 컨트롤러 페이지를 경유하도록 해야 되는데 디폴트에서는 컨트롤러 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바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지시어, 기본 지시어에서 이제 다를 바 없죠. 그리고 여기에 4번부터 7번까지는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소록 목록이 대표 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행하면 주소록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MVC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는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이동을 해야 돼, 뷰 페이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뷰 페이지로 호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목록 페이지 호출할 때는 액션에다가 리스트 값을 추가해서 컨트롤러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response.send redirect 그러면 URL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액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page context.forward forward 액션이죠. forward 액션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address controller.jsp 페이지로 호출하되 액션 값에 리스트 목록을 전달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address controller.jsp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기본에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을 하게 되고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JSP project.addressbook 패키지에 들어있는 모든 클래스, 현재 우리는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java.util.별표 모든 클래스들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줄은 우리가 입력으로 전달되어 온 것의 인코딩 처리죠. UTF-8 방식으로 우리 인코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SP 빈즈를 이용해서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을 해주기로 하죠. 자, 먼저 DAO 클래스입니다. DAO 클래스에서는 JSP useBin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클래스는 JSP 프로젝트 어드레스북 밑에 있는 어드레스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죠. 그리고 ID 객체 이름은 addrbook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JSP 빈즈를 이용해서 DO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두기로 하죠. useBin 태그를 이용을 했고 클래스는 JSP project.addressbook.addressb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 이름은 id 값에 지정이 되는데 addr이라고 선언을 해 두었네요. 또한 이 addressbin 클래스의 객체는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컨트롤러 페이지 날아올 때 우리 그 프로퍼티 값들을 전달받기 위해서 JSP set property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객체는 addr 객체, 요 위에서 지정한 빈즈 클래스 객체죠. 그리고 프로퍼티에 별표를 줌으로써 모든 속성 값에 주르륵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디서 전달되느냐? 우리 입력 페이지 인풋 태그들이 있죠. 인풋 태그의 내용들이 빈즈 클래스의 속성 값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여기 12번 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줄에서 액션 값을 읽어드리네요. 액션 값은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액션을 읽어드리면 됩니다. 다음은 요청 파라미터에 따라서 동작을 처리해 주는 건데 요청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액션 값이 list, insert, modify, update, delete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insert부터 delete까지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목록 페이지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는 컨트롤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페이지에서 addrbook 객체의 get address list를 호출하게 되면 목록이 날아오게 되겠죠. 그 목록의 자료는 뭐냐? array list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array list의 각 항목들은 address bin 클래스 객체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우리 addresses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장을 해뒀네요. 근데 우리 컨트롤러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뭔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나중에 어드레스 리스트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 리스트 페이지까지 저기 어드레시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를 이용한다 그랬죠.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 뷰 페이지로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request.set attribute를 통해서 addrs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드레시스 방금 array list로 담아온 자료를 전달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페이지 context.forward 액션을 이용해서 address list.jsp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목록 페이지 address list.jsp 페이지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면 addressbook error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자바 유틸리티에 들어있는 거 addressbook 클래스에 정해놓은 것들을 우리는 그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록 목록을 보여주는 거 타이틀에다가 표시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내부의 div 태그에 그 h2 제목 크기로 주소록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폼 태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ddress insert.jsp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나타난 글자는 주소록 등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타나겠네요. 다음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tr 태그가 두 개가 있네요. tr 태그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tr 태그에서는 th 태그로서 테이블 헤드를 정의를 했네요. 우리 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 생일, 회사, 메모 등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7개의 필드 값이 기본적으로 한글이 아닌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제목을 표시를 해줬네요. 다음 TD 태그를 통해서 값들을 집어넣어 주게 될 텐데 여기에는 우리 각각 그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장 객체 속성 관리 방법으로 우리가 자료를 전달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request.get attribute를 통해서 addrs를 자료를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얘네들은 이용할 수 없으니 우리가 array list 형태의 어드레스 빈 그 제너릭스로서 우리가 형 변환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레코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드레스 빈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각 레코드는 어드레스 빈형의 addr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의 개수만큼 addr이 바뀌면서 순회가 되겠네요. 이미 우리는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를 실행을 해뒀기 때문에 값을 읽어드리는 자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그 TD에는 addr.getid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주고 두 번째는 addr.getName이라고 하는 정보를 출력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필드들을 처리해주면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나왔겠네요. for문을 이용해서 다시 다음 레코드를 가져오고 처리해주고 다음 레코드가 나와서 처리해주고 하면 우리는 원하는 자료들을 다 테이블 안에 넣어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에러, 주소록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북 밑줄 error.jsp 파일이 되겠네요. 이때는 is error 페이지를 true로 만들어서 오류 페이지로 만들어준다 그랬네요. 자, 타이틀은 주소록 에러라고 표시를 해뒀고 div 태그 내부에서는 주소록 처리 중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에러 내용은 exception 그 객체에 들어있는 내용을 표현식으로 출력을 해주도록 만들어뒀네요. 사실은 뭐 exception에서 충분한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류가 발생한 걸 파란색 페이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행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실행 결과를 볼까요? 우리는 default.jsp에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레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1번에는 홍길동, 2번에는 홍길순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 등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앵커 태그가 들어 있겠네요. 자, 현재는 우리가 CSS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때는 보면 여기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바깥쪽 테두리와 각각의 TD에 해당되는 테두리, 이 두 개의 테두리가 약간 간격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꼭 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CSS를 적용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CSS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SS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것을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자료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만드는데 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우리가 그 웹 컨텐트 어드레스 북 밑에서 오른 마우스 R을 누른 다음에 웹 밑에 있는 CSS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주고 파일 이름은 addressbook.css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르륵 복사한 상태 처음에 나오면 아마도 그 CSS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줄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주르륵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기본적으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CSS는 우리 수업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으나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테이블 태그가 존재하면 width는 오토 자동으로 해주라 그랬네요. 테이블의 폭은 가로폭은 자동으로 해주라. 보드 클래스 빼기 컬랩스 보드 빼기 컬랩스는 컬랩스를 해주라 그랬는데 컬랩스는 그 압축시키다 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테두리를 줄여 놓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의 테두리 TD의 테두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텍스트 라인은 센터, 우리 테이블 태그를 이용했을 때 모든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을 하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TD나 TH 태그, 쉼표는 기본적으로 TD 또는 TH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D 태그나 TH 태그는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10폰트로 해라. 그 다음에 보드는 1픽셀로 해라. 그 다음에 솔리드로 해라. 솔리드는 실선이 해당이 되겠죠. 실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 그 컬러 코드라고 그럽니다. 샵 다음에 98은 기본적으로 16진수 98인데 얘네들은 그 R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사문색 R, BF는 G에 해당이 됩니다. 그린에 해당되는 것. 21은 블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R 값과 G 값이 크고 B 값은 적죠. 그래서 그 R 값과 B 값 사이에 있는데 R 값과 G 값 사이에 있는데 G 값이 좀 더 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되는데 초록에 좀 더 가까운 그 황록 정도 될까요? 황록 정도의 색깔이 우리 TD 태그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는 30픽셀로 해라. 패딩 우리 그 저기 여백이죠. 여백은 5픽셀로 해라. 이런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TH 태그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지정하라 그랬네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더 짙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FF 컬러 코드 모든 게 FF면 저것은 우리가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아, 흰색이겠군요. 흰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조지아 글꼴을 이용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TR 태그와 TD 태그가 동시에 적용이 될 때에는 컬러는 기본적으로 000000 이것은 그 검정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E, F, D 이런 것들은 거의 흰색에 가깝네요. 흰색에 가까운 굉장히 밝은 색이 배경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한다면 인풋 태그는 하이트는 25픽셀, 가로 방향, 폭은 200픽셀로 해주라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 인풋 태그에서 타입이 서브밋에 해당되거나 또는 타입이 리셋에 해당되거나 또는 타입이 버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이트를 25, 위스를 80픽셀로 해주라 그렇게 정의를 해뒀네요. 자, 우리 addressbook.css는 타이핑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기 있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addresslist.jsp 페이지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보기로 하죠. 위쪽에 그 9번 위치 요 뒤쪽에서 엔터를 치고 스타일 시트 적용이라고 하는 그 주석을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적용합니다. 링크를 넣어주죠. 자, rel 스타일 시트다. 그 다음에 href 이것은 스타일 시트의 파일 이름이 되는데 addressbook.css입니다. 현재 addressbook.jsp와 addressbook.css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그냥 그 상대 경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href를 처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text/css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css 파일이다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미디어는 스크린 화면에 나타날 때 처리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번 줄을 추가를 하게 되면 addresslist.jsp에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같이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짙은 황록색 그리고 글자는 흰색에 가까운 흰색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글자는 검은색 그 다음에 아주 연한 황록색 정도가 바탕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됨으로써 앞에 있던 줄 두 개 찍찍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UI를 구현할 때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CSS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CSS를 적용했는데 만약에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UI 그 컨트롤들 배치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컨트롤 배치되는데도 이런 CSS가 적용됨으로써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그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한 단계 진행을 더 해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insert address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디다 추가할까요? DAO 클래스인 addressbook.java에다가 추가를 하기로 하죠. insert address입니다. 자, 자료는 우리가 하나의 레코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address bin 클래스를 이용해서 addr 형태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 디스점 커넥터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입력을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쿼리문입니다. insert into address book이라고 하면 되죠. 현재 우리 id는 그 id 사양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필드에 값을 주면 되겠네요. 각각 6개의 자료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 6개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쿼리문을 이용해서 prepared statement를 만들어 두었네요.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의 입력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6개의 입력 자료를 가져올 때 우리는 address라고 하는 곳에 정보를 가지고 담아왔기 때문에 addr.getName, addr.getEmail 이런 형태로 정보를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는 name 필드에 있는 것, 2번 위치에는 이메일 필드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정보를 6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쭈루룩 정보가 입력이 됐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레코드 몇 개가 입력됐습니다 확인하려면 자료를 정수형 자료로 받으면 되는데 현재는 우리 그냥 실행만 하고 몇 개의 레코드에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았네요.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에 오류가 이제 실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파이널리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처리되는 거죠. 이때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해제, 여기는 두 가지 prepared statement와 그 다음에 커넥션 두 가지를 클로즈를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리소스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서면 주소록 입력에 성공했죠. true 값을 전달해 주면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ddress insert.jsp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기 위한 거죠. 새로운 주소 입력하는 거 우리 그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내용들을 보여줬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기 바랍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타이틀 달아두었고요. 여기도 입력 태그에도 스타일 시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 내부에 h2 태그로 새로운 주소 등록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두었네요. 그 다음에 HIL 줄을 하나 그어주고 앵커 태그 A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록 페이지 이동할 때 address controller.jsp 페이지로 이동하고 액션 리스트 넘겨주면 되죠. 자, 다음은 폼 태그입니다. 입력 처리를 위한 폼 태그네요. 메서드는 포스트 방법으로 액션은 address controller.jsp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액션이 필요하죠. 액션. 그래서 그 액션을 여기에 21번에서 input 태그를 통해서 액션 처리해 줍니다. 자, 액션은 우리 화면에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히든으로 줬네. 타입을 히든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input 타입 이걸 히든 그러면 화면에는 보이지 않으나 저런 그 name 액션에 해당되는 입력이 전달될 겁니다. 그때 value는 insert라고 해줬네요. 자, 저렇게 한 것은 뭐가 같다? 20번 주로 해놓은 것처럼 address controller.jsp 물음표 action equal insert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인서트이기 때문에 입력 태그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tr 태그 안에 이름, 테이블 태그, 테이블 헤드 태그에 이름 넣어주고 td 태그, 인풋 태그를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 이메일 넣어주고 인풋 태그를 통해서 td 태그에 이메일 넣어주고 그렇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쭉 우리 그 총 6개의 입력이 필요하죠. id는 id 사양이기 때문에 6개의 입력이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럼 스팬을 두 개를 잡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인풋 태그, 서브밋과 인풋 태그, 리셋 두 개가 그 저장 버튼과 취소 버튼 두 개가 들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이 끝났네요. 자, 다음은 그 어드레스 컨트롤러 페이지입니다. 어드레스 컨트롤러 페이지에서 입력 처리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입력 처리는 액션이 인서트에 해당이 될 때 입력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주소록 등록을 요청하게 되는데 주소록 등록은 addressbook.insert address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addr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 그 입력할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addr은 처음에 보면 JSP 빈저에서 우리가 JSP 빈저에서 addr 지정하는 게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서트 페이지에서 add addr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할 때 쭈루룩
ADDR 객체도 만들어지고 ADDR 객체도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속성값도 쭉 넘어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그 인서트 어드레스 페이지에서 컨트롤 이름, 인풋 태그의 이름과 어드레스 빈즈 클래스의 속성 이름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였죠. 자, 입력을 시켜보고 얘가 true가 되면 이제 입력에 성공했네요. 입력에 성공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response.send redirect를 통해서 액션 리스트를 통해서 목록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패했으면 그 새로운 exception 날려주고 새로운 주소 등록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 여기 나는 좀 잘못됐는데 if 여기 줄 맞춤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목록에서 새로운 주소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갑돌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일, 그 다음에 회사, 메모까지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주소록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3번 영역에 이렇게 갑돌이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인서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입력하고 목록 페이지 왔을 때 저렇게 3번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입력 작업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수정 또는 삭제를 하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하기로 하죠. 수정 또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ID 번호를 클릭을 하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이나 삭제의 경우에는 ID 값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ID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정보를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일단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읽어와서 각각의 인풋 태그에 값들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ID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 이름은 getAddress라고 하는 것을 해줬고 입력으로서는 정수형 값으로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자료는 우리는 어드레스 빈 클래스 형태의 객체로 담아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return형은 어드레스 빈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반환할 어드레스 빈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을 작업을 하죠. 쿼리문은 select 별표 from address book이라고 되어 있고 조건은 가지고 들어온 ID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요 물음표 위치에 가지고 들어온 ID를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쿼리문 작성했으니까 prepared statement 만들죠. prepared statement 작업하기 전에 여기 물음표 위치에 값을 할당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1번 위치에 ID 값, 요 입력으로 가지고 온 값을 전달해서 우리 1번 위치에 setInt 형태로 처리를 해줬네요. 자, 이제는 입력 요소까지 다 만들어 뒀습니다. 이제 실행하면 되겠죠. 실행을 했습니다. execute query 메서드를 이용해서 prepared statement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result set으로 무조건 날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RS에다 그 결과를 담습니다. 자, 저기에 result set에서 레코드는 몇 개가 될까요? 몇 개? 무조건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왜 한 개도 없는 거 안 나올 수가 없을까요? 이 ID 값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목록에서 존재하는 번호를 누르고 왔죠. 그래서 그 ID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왜 안 되죠? 그렇죠. ID는 기본키잖아요. ID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기본키 하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not null, unique. unique 해야 돼요.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의 값만을 리턴을 해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의 레코드만 가져오기 때문에 if니 while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드리면 돼요. 읽어드리면 무조건 하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ID 값을 ADDR의 setID로 처리를 해주고 name 값을 ADDR의 setName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각각 ADDR의 속성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처리하죠. 이제 마지막에 disconnect를 통해서 prepared statement와 커넥션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그 반환해야 되는 것은 ADDR이라고 하는 객체 속에 다 들어있죠. 어드레스 빈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쟤를 리턴해주면 정보가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modify address를 처리해 보기로 하죠. modify address는
자료가 어드레스 빈 형태의 레코더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빈 형태의 자료로 받아오고 결과는 참 또는 거짓으로 반환하기로 하죠. 하는 일 간단합니다. 디썸 커넥트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 사이의 연결을 처리하죠. 우리 modify는 해야 될 일이 업데이트 처리해 주는 거죠. 테이블 이름은 어드레스북. 조건 바뀔 값은 네임이 바뀔지 이메일이 바뀔지 텔레폰이 바뀔지 생일이 바뀔지 회사가 바뀔지 메모가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5개를 쭉 나열을 해주면 6개를 쭉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현재 내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 자, 얘를 이용해서 prepared statement를 하면 입력이 총 6개가 필요하겠네요. 그 6개만 잘 할당해 주면 돼요. 그래서 쿼리문을 이용해서 prepared statement 만들어주고 입력 요소 6개가 필요하니까 1, 2, 3, 4, 5, 6번까지 입력 요소 지정해 주면 되겠어요. 아이디 조건식까지 7개가 필요하겠네요. 총 7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6개는 글자이고 밑에 1개는 인테저 정수형이죠. 그래서 그 어드레스 빈 클래스의 객체로 넘어온 것을 하나하나 그 get getters 메서드를 이용해서 읽어드리고 걔네들을 prepared statement 요소로 등록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에 execute update 실행하면 이제 쭈루룩 들어가 있겠죠. 입력이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처리해주고 return false 하면 되겠고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닫아주면 됩니다. prepared statement와 커넥션 두 가지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치에 없으면 주소를 수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return true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삭제도 같이 알아보기로 하죠. 데이터 삭제도 입력으로 id 값이 필요합니다. 메서드 이름은 delete address 그랬네요. 요것 또한 주소 삭제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둘 중에 하나 참 또는 거짓으로 연결하기로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했습니다. 삭제 쿼리문 작성했네요. delete from address book 조건식은 id 값이 몇 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prepared statement 구성하고 요 입력 요소 1개가 필요했죠. 요 1번 위치에 id 값 전달돼 온 값을 여기다 할당을 해줬네요. 자, prepared statement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처리해주고 return false 여기 오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해제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return true 해줌으로써 이제 주소록 삭제에 성공했음을 알려줍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수정 삭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어드레스 리스트에 걸 번호를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어드레스 리스트.jsp 페이지에서 우리가 좀 그 내용을 바꾸기로 하죠. 수정이나 삭제할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컨트롤러 페이지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스크립트를 추가할 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주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펑션을 만드는데 체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기로 하고 여기 id를 입력으로 가져올 겁니다. pwd라고 하는 곳에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불려오는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윈도우에서 메시지 박스처럼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수정 삭제하려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나올 거고 여기 확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pwd에 비밀번호가 전달되겠네요. 그 다음에 document.location.href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href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address controller.jsp에 액션 값은 modify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id 값과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modify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pwd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가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td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값을 여기 address.getID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해주는데 여기에 하이퍼링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붙여주기 위해서 앵커 태그를 이용했네. A 태그를 이용했습니다. 이동해야 되는 위치에 자바스크립트 컬론 체크 그러면 우리 앞 페이지에서 정의해 놓은 체크 펑션이 실행이 될 겁니다. 체크 펑션 실행할 때 id 값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표현식으로 id 값을 불러와서 입력으로 전달해 줍니다. 이와 같이 처리해 주면 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가져가는 거고 여기에는
태그의 바디로서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를 표시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ADDR 컨트롤러 페이지를 수정해 보기로 하죠. 만약에 액션이 모디파이에 해당이 된다. 액션이 모디파이에 해당되면 우리는 id 값 추가로 읽어드려야 돼요.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id 읽어드립니다.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 어드레스 빈 형태의 클래스 ADDR을 하나를 불러와야 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우리 get address 메서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addr book.get address를 실행해 주면 돼요. 입력으로는 id 값을 정수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또한 pwd 우리가 읽어드려야 됩니다. pwd는 우리가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pwd가 1, 2, 3, 4 비밀번호에 강제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보통은 1, 2, 3, 4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냥 강제적으로 비밀번호 1, 2, 3, 4를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했더니 일치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들인 이 자료들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request.set attribute를 통해서 addr이라는 이름으로 m 어드레스 값을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포워드를 통해서 modify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else 영역입니다. else 영역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alert 경고를 날려줍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는 걸 날려주고 history.go-1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액션이 업데이트에 해당될 때는 우리가 수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넘겨가지고 자료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미 우리는 만들어 뒀어요. 어드레스 book.modify 어드레스 만들어 줬어요. 입력으로는 addr 넘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 값이 참이면 우리는 다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response.send redirect를 통해서 우리 어드레스 controller.js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액션 값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else 영역은 오류가 발생한 거죠. 오류를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딜리트입니다. 액션이 딜리트에 해당될 때 이때는 우리 삭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드레스 book.delete 어드레스를 실행하면 되겠고 입력으로 그 어드레스.get id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true가 되면 삭제에 성공했으니 다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삭제에 실패했다라는 오류 메시지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드레스 modify.jsp입니다. 데이터 수정을 위한 폼이죠. 데이터 수정 폼은 기본적으로 우리 input 폼하고 비슷한데 초기에 값을 할당해 준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죠. 에러 페이지 지정을 해주고 임포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소 정보 수정이라는 타이틀을 집어넣고 스타일 시트 적용을 해두었네요.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어드레스 모디파이에서는 값을 쭉 입력하고 아래쪽에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폼에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우리가 서브밋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얘네들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해줘야 되겠어요. 즉, 이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 버튼을 처리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지정하겠는데 스크립트 시작 끝, 그 다음에 펑션을 통해서 delete addresses라고 delete address 메서드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confirm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정말로 삭제하겠느냐고 확인합니다. 확인 누르면 리절트가 이제 확인으로 들어있겠죠. true로 들어있겠죠. 자, 리절트 값이 true면 여기는 확인 버튼을 누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액션 값을 delete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폼원의 서브밋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액션 값은 delete 상태로 바뀌어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else 영역은 그냥 리턴을 통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처리해 줍니다. 자,
이제 폼 디자인에 들어가죠. H2 태그를 통해서 주소 수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위쪽에는 목록으로 이동하기 위한 앵커 태그를 하나 붙여놨네요. 그리고 폼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폼의 이름은 폼1이라고 그랬네요. 메서드는 포스트 방법. 액션은 어드레스 controller.jsp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인풋 태그, 히든 태그를 통해서 액션 값을 업데이트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업데이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request.get attribute를 통해서 addr을 읽어드리는데 이 값들은 어드레스 빈 클래스의 객체죠. 그래서 어드레스 빈 클래스 객체로 addr 형태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addr에 getters 메서드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input 태그로서 hidden, 요게 우리 화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id 값으로서 요 value 값에다가 id 값을 표시를 해주기로 하죠. 다음 테이블 태그 내부에 이제 이름과 input 태그 텍스트 박스에 넣는데 요게 name은 name으로 그 다음에 우리 그 addr에 들어있는 name 필드의 값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름 이메일 위치에는 addr.get 이메일 값을 가져와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딱 요거죠. 우리가 name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태그의 name들이 우리 그 빈저 클래스의 메서드하고 속성 멤버 변수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value 초기 값이 존재한다는 것 요것만 좀 조심하면 별 것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총 7개의 값들을 여기다 할당을 해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칼럼 스팬을 2로 잡고 하나로 묶은 다음에 여기에 저장 버튼, 삭제 버튼, 그리고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의 경우에는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격려해야죠. 그래야 우리 최종적으로 그 액션 값이 딜리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을 통해서 delete address라고 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났네요.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한 걸 보면 주소록 목록에 1, 2, 3 자료가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달리 1번, 2번, 3번에는 녹색으로 밑줄이 꺼져 있죠. 하이퍼링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3번 갑돌이 번호를 누르겠습니다. 갑돌이 번호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스크립트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비밀번호 1, 2, 3, 4라는 거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수정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갑돌이 자료를 읽어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일, 회사, 메모 이렇게 값들을 쭉 표시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그 회사가 원래는 두원공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얘를 두원공과대학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저장을 눌러보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우리 목록에서 아까 전에 여기에 회사가 두원공대였던 게 두원공과대학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정은 정상적으로 동작된다는 걸 확인했네요. 다시 3번을 누르고 수정 모드에서 이번에는 삭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3번에 해당되는 그 갑돌이 정보는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삭제 기능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좀 양이 많았죠.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응용 예제로서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석 설계를 해보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 관리를 위한 MVC 패턴을 설계하고 구현을 했는데 모델 영역은 DO 클래스 어드레스북, 어드레스 빈, DAO 클래스 어드레스북 두 개의 클래스를 구성을 했죠. 컨트롤러는 어드레스 controller.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뷰 페이지로서는 목록 페이지, 입력 페이지, 수정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구현했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회원의 주소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짜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질문이 있으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잊지 말 것 노덤캐션입니다.